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현장을 잘 알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 그러니까 이제 건축 현장이 되겠죠. 제가 최근에 건축사 축구 대회에 나갔었거든요. 서울시의 5개 구마다 이제 그 건축사 축구 동호회 팀이 있는데요, 그 5개 팀이 경쟁하는 서울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 팀에 속해가지고 처음으로 출전을 했었어요. 건축사 축구 대회니까 이제 수많은 건축사분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그래도 오래 했다고 많은 분들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젊은 건축사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어린,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유튜브 영상들 보고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들 중에 어떤 영상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그 현장에 관한 영상들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감리를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들이죠. 사실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주 업무가 설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고, 현장을 제가 따로 찾거나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뭐 감리가 있다든지, 제가 나가는 그 감리 업무 말이죠, 그런 감리 업무가 있을 때 잠깐 나가서 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이제 현장을 접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주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감리 업무를 나가서도 오랫동안 현장을 뭐 본다든지 탐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저 연차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굉장히 이제 먼지라든지 이런 소음들,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현장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분위기를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좀 좋아했던 케이스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동안 막 궁금했던 거 정말 뭐 창피할 거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들고 물어봅니다. 막 현장 소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각 공종의 관계자들, 실제 작업자분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리를 나가면은 그 감리자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창피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물어보고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요렇기도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었어요. 무조건 붙들고 물어봤어요. 그 연차가 안 될 때부터 현장에만 누구 쫓아서 나갈 기회가 생겼다 하면은 그냥 붙들고 막 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지금 크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럴 정도로 이 설계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접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영상들이 도움이 많이들 됐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많이 접해보시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여직원분들이 현장 나가실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은 거칠다 보니까 보통 감리를 나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이제 남자분들이 보통 많이 나가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막 이제 감리 현장 나가면은 막 이제 골조 공사하고 있을 때 나가면은 막 그 철근 위를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해야 되는데, 배근한 위를 사실 여성분들이 다니기에는 좀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여성분들은 도움이 훨씬 더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현장을 잘 알아야지 그만큼 이제 설계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설계와 현장을 물론 따로 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공이 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설계에 적용하거나 반영하기도 쉽거든요. 물론 이제 설계에만 열중하기에도 사실 벅차긴 해요. 우리 설계도 예를 들면 저 의학 분야가 전문 분야가 쭉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진료 과목들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설계도 사실 막 용도도 여러 가지, 뭐 근린생활시설부터 뭐 주거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대지의 환경, 위치, 지자체마다 다 여러 가지 법도 다르고 막 서로 꼬여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사실 설계만 하기에도 힘든데 그래도 현장을 좀 알면은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연차가 적으신 분들 현장 나갈 기회가 있다면 정말 꼼꼼히 한번 둘러보시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으면은 현장에서 다 물어보시고, 이거는 뭐 연차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제 영상으로도 물론 충분히 공부가 되겠지만 또 현장에서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거꾸로 현장 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 해주십니다. 잘 알려주셔요. 만약 어린 친구가 물어보면 좀 기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선을 다해 알려주시고, 뭐 지금 연차에도 제가 또 모르는 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자니까 그걸 잘 알려주셔요. 생각보다 중요한 건 이제 창피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건설사가 확정돼서 처음 미팅을 갔는데 현장 소장님들도 저를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현장 영상들에서 도움을 많이 얻으신대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현장 소장님들도 현장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컨트롤을 하시지, 이렇게 각 공종마다 세부적으로 얘가 정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이 공정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까지는 아시기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신 현장 소장님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현장 소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든지 아직 젊으신 분들은 각 공종에 대해서는 다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아무튼 제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고, 또 이제 세부 공종 관련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도급 업체분들, 그분들도 또 자기네 이제 하는 공사만 알지 타 공종들은 잘 모르셔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공종뿐만 아니라 타 공종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알려줄 사람은 없죠. 왜냐면 그 공종들마다 다 제각각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공사 타이밍이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엮일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동안 이제 저쪽에서 다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뭔가 궁금하긴 했는데 영상을 보시고 야 그랬었구나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주분들도 현장을 잘 아셔야죠. 내 건물 짓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건축주분들이 제 영상을 사실 제일 많이 보시기도 할 거예요. 요즘은 이제 건축주분들이 건설사에다가 떡하니 잘 맡겨서 그냥 잘 지어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들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아니,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내 건물을 짓는데 어느 누가, 요즘 또 공부할 수단도 많잖아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지, 유튜브 검색해보면 뭐 제 채널 같은 그런 채널도 많을 것이고 여러가지 현장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엄청 꼼꼼히 공부를 하셔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 맡아서 관리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저를 보시고 오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 보시다가 오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부분을 그분들한테 배우기도 해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건축적 지식을 얻고 성장하는 거. 물론 그러면서 당연히 저도 성장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많은 현장들은 아직 이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영세한 건설사들은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건축주들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들 합니다. 자기네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사를 해왔는데, 아니 건축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높은 수준의 저기를 요구하니까 굉장히 이제 건설사들은 힘들어 하죠. 그래서 사실 건설사분들,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공부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꼭 건설 쪽만 아니고 저희 설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 건축 분야는 사실 딴 분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냥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되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이 건축주분들은 사실 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그럼 이분들은 거꾸로 어디를 다니셔도 좋은 것만 보고 다니시고, 어디 가서 뭘 드셔도 좋은 것만 드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거기에다 이제 공부를 이제 앞으로는 더 하실 테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따라가려면 우리 설계 쪽이건 뭐 저 건설 쪽이건 연구를 엄청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전 생각만 하시고 편하게 가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야, 너 때문에 먹고 살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건축주들이 더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건축 공부를 하실수록 이제 오히려 더 잘 아니까, 모든 공정이나 이런 공사에 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건축이 어려운 거라는 거를 더 잘 아시고,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라도 제대로 더 지불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비든 공사비든 오히려 제대로 더 받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낫지, 맨날 싸게 이렇게 수주해가지고 뭐 싸게만 지으려다가, 이렇게 해왔던 방식들도 건축주분들이 잘 몰라서 오히려 그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설계나 이 건축 전반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아실수록 지불도 더 확실하게 하시겠죠. 그동안은 잘 모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니까 무조건 싸게만 이렇게 지으려고 하셨던 것들을, 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불을 해서 공사를 확실히 잘 품질이 좋게끔 만들도록 해야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 목표입니다, 그런 게. 그래야지 이제 이 건축 전반에 이 문화 자체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야, 이렇게 유튜브로 너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해도 괜찮냐, 너 경쟁력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것도 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들 알고 공부하고, 건축주나 뭐 설계하는 사람이나 이 건축 관련자들이 다 공부를 하고 해서 이렇게 다들 같이 수준이 올라가야지. 사실 저도 설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하는 사람들도요. 그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실 오픈을 해놔도 안 보셔요.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결론이 제 영상을 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막 두서없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거나 주변에서 다니다가도 볼 수 있잖아요. 건물 막 공사하고 있는 것들. 그럴 때 진짜 관심 있게 좀 한 번씩 더 들여다보는 거,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럴 여건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키운 채널 영상을 보자. 뭐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녕.